안녕하세요, 버디입니다. 오늘은 종이와 이렇게 색연필만 들고 일단 시작을 해봤는데요. 좀 멋있지 않나요? 오늘은 마티니를 한 잔 말아왔습니다. 독해. 이 진짜 어른의 술맛 같아요. 저는 마티니를 처음 먹어본 게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같은데 되게 독한데 매력있어요. Cheers! 오늘도 역시 제가 조주했고요. 6월 21일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혼자 닭고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떠들면서 떠드는 과정을 내가 닭고로 남기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은 영상이라는 시청각 자료와 교재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은 제가 약간 그 추억 광공이거든요. 자막에서는 일본 버전이 있지만 제 입으로 뱉어본 거는 처음이라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마티니 한 잔 말아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신 게 뭐였지? 그 롱아일랜드 티 말아왔을 때 이상해. 이것은 롱아일랜드 티인데 롱아일랜드 티를 제가 스스로 주조했다고 했어요. 이런 칵테일을 제가 빠진 건 아니고 저기 누구냐? 우리 바깥 양반이 칵테일에 갑자기 어느 날 빠져서 막 온갖 술과 재료를 다 사가지고 저는 칵테일은 안 좋아하고요. 사실 원래 저는 완전히 딱 두 가지 술만 먹어요. 거의 99.9% 두 가지 술만 먹는데 그게 바로 와인과 그림 실력 들통이 나나? 바로 이 와인 또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맞춰볼게요. 그림 퀴즈 나갑니다. 또돈 이렇게 그린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맥주, 비어입니다. 두 가지만 먹는데 이 남편이 재료를 사오는 바람에 이제 저도 칵테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칵테일 레시피 이런 거 검색을 하니까 이제 그 알고리즘에 조주 기능사라고 떴었어요. 근데 제가 조주인지 주주인지 그거를 뭐 들어본 적은 있었겠지만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제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조겠지 하고서 문자를 쓰고 싶어서 주조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거는 주작이었다. 내가 만들어낸 주작말이었고 정답은 조주였습니다. 소중한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거 주조했다 그러면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티니 섞지 말고 흔들어서인데 오늘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Cheers! 되게 독한데 뭔가 매력이 있어요. 올리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저는 올리브도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점점 저에 대해서 이 TMI를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많아요. 호불호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거 좋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그런 게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편식을 많이 하고 좀 싫어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 안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요. 입에 안 땡겨가지고 안 찾는 음식, 그리고 옆에서 먹으라면 안 좋아해서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도 되게 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굳이 찾아 먹지 않는, 그리고 술집에 가서 안주로 나와도 잘 입에 안 되는. 근데 마티니는 올리브가 들어가잖아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 올리브가 맛이 제 입맛에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올리브가 원래 맛있었는데 20대 초반에 한두 번 먹어보고 맛이 없어서 그때부터 입에 안 댔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술꾼이나 알코올 홀릭이 아니고요. 술꾼 OR? 술꾼 아니고 알코올 중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낸 아주 건전한 주부입니다. 그래서 저의 낙이 뭐냐면 온갖 일들을 마치고 오늘 뭘 했냐면은 영상을 또 하나 올렸어요. 제 다른 채널에 색연필이 진짜 빨리 닿는데?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카메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카메라 뭔데? 어차피 카메라?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했어요. 하루에. 편집은 컴퓨터로 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편집까지 해서
업로드까지 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하는 게 되게 큰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저에게는. 저는 이 업무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느려요. 그래서 이걸 하루 만에 대본까지 완성했어요. 대본. 이전에 이걸로 너무 못 그렸다 이거. 대본까지 써가지고 제가 그 첫 번째 채널에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이 다쿠 채널에 올인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롱폼 올린 게 거의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이제 주말이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보시겠다. 오늘 올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에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 업로드까지 해가지고 무사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제가 시차가 모르겠어요. 한국만 그래요. 시차가 이게 13시간이 나니까 다행히 여기가 하루 빠르잖아요? 하루 느린 건가? 13시간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토요일 밤에 올리면은 한국에서는 일요일 오전에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딱이거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린 뒤에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매일 감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수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감고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산발인데 말리면서 이 여자들은 또 이 머리 말리는 게 예산일이 아니잖아요. 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말리고 집안일까지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식세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 식세기에서 나온 그릇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귀찮아요, 진짜. 설거지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식세기에서 나온 그릇들을 꺼내서 선반에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설거지를 집어넣으려면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가 쌓인 채로 자길 순 없으니까 이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해서 이제 마티니를 마시면서 다꾸를 하는 게 저의 닭인 거죠. 이 60 다이어리에. 그래서 다꾸를 하면서 조주해서 마시면서 또 촬영까지 하고 있어. 진짜 I'm so cool. 오늘도 나한테 치인다. 나 멋있다. 나는 누구냐? 무찐 어른이다. 무찐 어른이다. 그래서 정말 너무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마티니와 올리브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독해. 저는 소주를 못 마시거든요. 소주를 안 좋아해서 안 마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호불호에서 소주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류수에 좀 약해요. 증류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마티니는 그 진이 들어가잖아요? 이 진이 되게 향기가 헐향이 들어가서 너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너무 닫고 이렇게 됐네요. 재밌다. 저에게 조주를 알려주신 우리 엘리트 구독자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어릴 때 러브장을 쓰던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댓글로 혹시 저랑 러브장 같이 쓰던 사이 아니시겠죠? 막 이렇게 농담조에 댓글을 남겼는데 저는 이제 충격적이게 충격 고백. 학생 때 그러니까 초중고 통틀어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애였어요. 저는 20살 우리 옛날 한국 나이로 20살 성인이 돼서 아직도 기억나. 1월 4일에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으므로 러브장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라서 그 애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웃긴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MBTI가 INTP인가? 인팁이죠? 인팁. 제가 파워 2성격인데 이제 이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살면서 은둔생활 하다가 사회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I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MBTI를 좀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모든 거에 좋고 싫음이 좀 불분명해서 이 MBTI도 부울인데 왜냐면 안 믿어요. 좀 안 믿겨져요. 그 많은 지구상의 인구, 70억 인구를 어떻게 그렇게 뭐 10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렇게 뭐 믿거나 즐기지 않는데 INTP가 MBTI를 안 믿는
유형이래요. 그래서 뭐야 그거 맞잖아. 맞는데 그때부터 약간 신뢰성이 생기면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 N이에요. N. 진짜 N 파워 N이라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요즘에 한국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서 N이 굉장히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상상, 망상 이런 게 되게 많은 그거라고 하는데 진짜 맞거든요. 막 정말 생각이 끊이지를 않고 한번 뭐를 생각하면은 계속 생각이 연장이 돼서 이 러브짱이라는 얘기를 듣고 막 생각이 저기 막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면서 또 충격 고백 두 번째 뭐냐, 다꾸를 하다가 바야흐로 초4 한국 나이로 11살 때였죠. 다꾸를 하는 도중 잠깐 색연필을 깎겠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다꾸를 하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꾸를 하던 중에 절교 선언을 당했습니다. 빠밤.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충격적이죠. 제가 추억 광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이나 요즘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정말 잘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때 그 날과 내 11살 때의 어린 소녀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느꼈던 그 절교선언을 당하면서 이 다꾸를 막 열심히 하던 중에 절교선언을 당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 BFF한테 어떻게 당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 다이어리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래서 그때도 진짜 이런 제가 쓰는 이거 있잖아요. 60 다이어리? 60인지 50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링이 달려서 이렇게 속지를 끼는 그 다이어리를 무려 5,000원에 주고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이때가 90년도에 5,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상당합니다. 이때 짜장면이 3,500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짜장면보다 비싸다? 지금 한국 짜장면이 한 8,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거의 10,000원짜리, 10,000원이 넘는 다이어리를 산 거니까, 그것도 초등학생 입장에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다이어리를 샀는데 그때는 다꾸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다꾸라는 이 단어가 없었고 그냥 다이어리 하자. 야, 오늘 우리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다이어리 하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거는 정확하진 않는데, 왜냐면 다꾸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이잖아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우리 다이어리 하자. 이게 이제 다이어리 꾸미자 이런 말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다이어리를 꾸몄냐면은 누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하나 가져와요. 빌려왔어요. 이 다이어리에 막 뭐가 써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다이어리를 이렇게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거나 뭐 읽거나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걸 했어요. 혈액형별 우정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혈액형별 뭐 연애 운세, 예쁜 말, 이렇게 좋아하는 말, 그런 걸 했어요. 처음에 이거를 가져오는 사람의 그 시초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인데, 마치 정말 전래동화나 이 구전가요가 전에 내려오듯이 누가 이거를 딱 가져오면은 그거를 막 베끼는 거예요. A형은 뭐 이렇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티커로 꾸미지 않고 이런 형형색 색깔 펜으로 A형은 뭐 어쩌다, 그리고 뭐 B형은 어쩌다, 이런 식으로 막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 유행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전교까지 모르고 저희 학년에 이게 난리가 나서 애들이 이제 학교에 다 책가방에 다이어리를 가져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잖아요. 고가의 다이어리를 가져와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맨날 다이어리를 쓰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학교에서 전면 다이어리 반입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꾸령이 떨어졌어요.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압수. 그래서 다 썼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친구네 집에 모여서 다이어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이, 저희는 이 다이어리라는 매체는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 안에 든 그 내용 있잖아요. 혈액형, 연애, 별자리, 운세,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해서, 야, 우리 그러면 다이어리 가져오지 말고 그냥 공책 있잖아요. 공책.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냥 줄공책 500원짜리. 우리 거기에다가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실 테니까. 왜냐면 학교에 너무 갖고 오고 싶으니까. 방과 후에는 바쁘잖아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우리 공책에다가 다이어리를 하자.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됐는데, 제가 왜 어떻게 절교를 당했냐면은 아직까지 좀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되게 착한 아이였고, 그냥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랑 이렇게 친구 이렇게 3명이서
친한 무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반에서 조용하게 착하게 있는, 말하자면 비주류 있잖아요. 이제 비주류 친구들이었고, 여기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자애들이 또 있어요. 여기는 약간 잘 나가는 애들. 근데 이제 얘는 나야. 얘는 1, 그리고 얘는 3. 얘가 어느 날 이 친구네 집에서 아마 끝나고 방과 후에 다이어리를 공책을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조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랑 좀 친해진 거예요. 얘네들이랑 친해지면서 약간 우리를 등한시했어. 우리 비주류 애들을. 그래서 막 열심히 베끼고 있었어요. 그날도 막 하염없이 이렇게 A니 B니 막 베끼고 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이 친구가 나 이제 너랑 다이어리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막 속으로 막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너랑 다이어리 안 한다? 이제 나랑 안 논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 저는 N이었기 때문에 이게 절규선인가? 그러면서 막 생각이 이제 꼬리를 또 이렇게 돼지꼬리 물듯이 막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저는 그 아픈 마음을 감추고 그냥 쿨한 척 하면서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왜? 이유를 물어봤으면 되는데 왜 혹시 누구야 내가 잘못했니? 아니면은 왜 이제 나랑 더 놀기 싫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초사, 약하디 약하니 여리디 여린 소녀의 마음으로 이거를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상처받는 마음이 나올지.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는 트라우마로 남은 거잖아요. 트라우마로 남은 거야. 근데 또 이제 애들이잖아요. 애기들이잖아요. 11살이. 완전 애기.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또 그냥 몇 달이 지나다가 또 같이 막 놀았어요. 같이 놀고 이제 또 같이 놀다가 이제 5학년 때는 다른 반이 되고, 6학년 때 이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돼서 이제 제일 절친 그룹은 아니고 그냥 근데 괜찮아, 오케이, 그냥 나 쟤랑 옛날에 같은 반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끝났다. 그리고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는 연락이 끊겼지만 20살이 지나서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나? 옷가게 주인이었나? 옷가게에서 막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서 누구야? 막 이러면서 너 여기서 뭐해? 막 이러면서 나 여기서 옷 팔아?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에게 이 러브짱은 없었던 일이고, 다이어리 닦고를 하던 중 절교선언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요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던 다이어리 요거를 한번 닦고로 꾸며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조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요거 한번 준비해서 닦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야겠다. 여기를 꽂고 이렇게 한번 터지면은 안 돼. 제가 만든 거라서 막 구멍이랑 속지가 저거하지 않고 균열하지 않아서 꽂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6월까지만 쓰고 다이어리를 바꿀 거라서 이거를 최대한 그래도 빵빵하게 채우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낙서 닦고 했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저의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맨날 인사를 드리고서 다시 또 찍는데, 지금 꽂아놓고 며칠 있다 보니까 여기 앞장에 비해서 다른 장들이 너무 그림도 없고 조금 썰렁썰렁해가지고 조금만 더 데코 스티커를 붙이듯이 데코 그림을 그려주면 어떨까요? 별건 아니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은 치유가 됐다. 닦고 채널을 하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